알고 있으면서도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 옷은 늘 단정했고 화장은 과하지 않았다. 대신 말수가 적었고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건 항상 한 박자 뒤였다. 회의실에서 그녀는 늘 끝자리에 앉았다. 사장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이미 메모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회의가 끝날 즈음이면 사장의 시선은 한 번쯤 그녀에게 닿아 있었다. 이 부분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사장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네. 오늘 안으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불필요한 감정이 없었다. 사장은 그 짧은 대답이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는 걸 느꼈다. 사장은 알고 있었다. 회사 안에서 도는 소문들, 그녀가 여러 남자와 엮였다는 말,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가. 그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 했다. 직접 본 그녀는 너무 조용했고 너무 절제돼 있었기 때문이다. 사장실 앞에서 그녀가 서류를 건네주던 날이었다. 이거 결제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내밀었다. 손끝이 스쳤다. 아주 잠깐. 사장은 아무렇지 않은 척 서류를 받았지만 시선은 이미 그녀의 목선을 지나고 있었다. 불편하시면 제가 다시... 아니요. 사장의 말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괜찮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주 짧게 웃었다. 다행이네요. 그 웃음은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장은 그 순간 자신이 이미 그녀를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사장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회의가 끝난 뒤 남는 질문, 야근 중 건네는 커피, 불필요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배려. 사장님은 늘 직접 다 챙기시네요.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요. 그래서 다들 기대하는 거겠죠. 그 말에 사장은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묘하게 풀리는 걸 느꼈다. 이해받고 있다는 착각.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걸 그는 이미 알 나이였지만 애써 외면했다. 집에 돌아오면 사모는 늘 같은 모습이었다. 오늘도 늦었네요. 회의가 좀 길었어요.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사모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건 믿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사장은 그 침묵에 안도했다. 그날 밤 사모는 셔츠를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다. 낯선 향. 아주 옅었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이 향수 바꿨어요?
그녀의 질문에 사장은 고개를 들었다. 아니, 왜? 아니에요. 그냥 사모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했다. 이미 남편의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여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사장실로 들어왔다. 어제 말씀하신 자료 정리했습니다. 네, 책상에 두세요. 그녀는 돌아서다 말고 아주 잠깐 사장을 바라봤다. 사장님, 네, 무리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는 걱정처럼 들렸고 배려처럼 보였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여자가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선을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이 분류는 욕망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대사 몇 마디, 시선 몇 번,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침묵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를 사모는 이미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하고 있었다. 선을 넘지 않았다는 착각.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았다. 그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었다. 사장은 여전히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먼저 약속을 잡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가 먼저 다가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야근이 잦아진 날들이 이어졌다. 사장실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면 그녀는 늘 같은 시간에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필요 이상으로 묻지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머물지도 않았다. 그 점이 사장을 안심시켰다. 이건 내일 아침 회의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거예요? 네. 혹시 수정하실 부분 있으면 바로 반영할게요. 그녀는 늘 준비돼 있었다. 사장은 그 준비성을 일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래야 이 관계가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회식 자리에서도 그녀는 눈에 띄지 않았다. 술을 권하지도 분위기를 띄우지도 않았다. 다만 자연스럽게 사장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았다. 술은 괜찮아요? 네. 이 정도는요. 힘들면 먼저 들어가도 됩니다. 사장님도 아직 계신데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장은 그 안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함께 남아있는 사람.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다고 착각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만 남았던 날,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버튼 불빛이 켜진 채로 아무 말도 없었다. 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확인했고,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녀의 말에 사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런가요? 네.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고. 사장은 웃으며 넘겼다. 대표 자리가 원래 그렇죠.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 업무를 넘어선 관심이라는 걸. 그럼에도 그는 그걸 거절하지 않았다. 거절하지 않는 것이 곧 허락이라는 사실을 그는 일부러 생각하지 않았다. 집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사모는 늘 그랬듯 조용했다. 저녁 식탁에서 하루 어땠냐고 묻고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더 묻지 않았다. 사장은 그 침묵을 신뢰라 생각했다. 요즘 많이 바쁘지? 응, 좀. 무리하지 마. 그 짧은 대화가 끝이었다. 사모는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남편의 표정과 말투를 기억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스친 이름 하나를 머릿속에 남겼다. 며칠 뒤 사모는 우연을 가장해 그녀를 만났다. 회사 근처 카페였다. 사모는 먼저 웃으며 말을 건넸다. 사장님께서 늘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래도요.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데. 그 말에 여자는 안도한 듯 웃었다. 사모는 그 미소를 가만히 바라봤다. 아직은 아무것도 꺼낼 단계가 아니었다. 그날 밤 사장은 결국 선을 넘었다. 명확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늦은 시간 남아있던 둘, 그리고 더 이상 피하지 않은 시선.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변명했다. 감정은 아니라고, 실수라고, 한 번뿐일 거라고. 후회하실 거예요. 여자의 말에 사장은 낮게 웃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 대답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 순간 사모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이 관계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여우의 탈을 쓴 사자. 사모는 한 번도 자신을 불쌍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누군가 물어보면 그저 운이 좋았죠라고 대답했다. 좋은 남편, 안정된 결혼, 흔들림 없는 자리. 사람들은 그녀의 인생을 그렇게 요약했다. 하지만 그 요약 속에는 애초에 선택지가 없던 시절은 빠져 있었다. 사모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 어릴 때부터 배운 건 하나였다. 욕심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걸 잃는다는 것. 그래서 그녀는 늘 조용했고, 늘 양보했고, 늘 참고 살았다. 그렇게 살아남았다. 그리고 살아남는 법을 배운 사람은 결코 순진하지 않았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다. 기회였다. 그녀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다만 아무도 묻지 않았을 뿐이다. 남편은 그녀의 조용함을 선함으로 착각했고 그녀의 절제를 헌신으로 믿었다. 당신은 참 욕심이 없어. 남편의 말에
그녀는 미소만 지었다. 욕심낼 필요가 없어서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욕심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보고 있었으니까. 불륜 소문이 들려왔을 때도 사모는 놀라지 않았다. 확인부터 했다. 감정이 아니라 정보가 먼저였다. 남편의 일정, 직원 명단, 최근 거래 내역. 그리고 그 여자. 그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젊고 예쁘고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 이 아이가 아니면 다른 아이였겠지. 사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분노는 없었다. 다만 계산이 시작됐다. 이 관계를 끊을지 이용할지. 그녀는 후자를 택했다. 항상 그래왔듯 가장 손해가 적은 쪽이었다. 사모는 여자를 만났다. 자신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처럼 보이게 연기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했다. 회사 생활 힘들죠? 아, 네. 그래도 많이 배워요. 사장님이 일은 참 잘 가르치시죠. 네. 여자는 긴장했지만 경계하지는 않았다. 그게 사모가 원한 반응이었다. 사모는 그제야 확신했다. 이 여자는 강하지 않다. 욕망은 크지만 아직 자신이 뭘 걸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날 이후 사모는 조금씩 말을 흘렸다. 남편의 성향, 회사 내부 사정,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남편을 신뢰하는지까지 믿음을 미끼로 던졌다. 전 남편을 믿어요. 부럽네요. 믿음이 없으면 가진 것도 지킬 수 없더라고요.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경고였다. 여자는 그 의미를 그때는 몰랐다. 사모는 남편에게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더 이해심 많은 아내, 더 지고지순한 사람처럼 보였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 왜? 아니야. 그냥 당신 피곤해 보여서. 남편은 안도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믿음이 가장 안전한 방패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사모는 이미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지분 구조, 법무팀, 그리고 여자가 숨기고 있는 과거까지. 그 모든 정보는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었다. 남편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남편 위에 서는 것. 당신이 날 버릴 수는 있어. 사모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내가 만든 판에서는 내가 나가지는 않지.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아무도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굶주린 눈빛을 보지 못했다. 여우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사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균열은 아래에서 시작됐다. 처음엔 불안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뭔가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뿐이었다. 사장은 여전히 다정했고 약속은 지켜졌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의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다. 사모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조심스럽게 건네던 위로, 의미심장한 조언,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흘린 회사 이야기들. 처음엔 친절로만 들렸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자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때는 그냥 한 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경고처럼 느껴졌다. 사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다. 그가 웃으며 건네는 말들, 미래에 대한 약속, 지금은 기다려 달라는 변명들.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책임이 없었다. 선택을 미루는 사람의 언어였다. 조금만 더 참아줘.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도 고민하고 있어. 그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하는 척, 어른인 척.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질문이 쌓였다. 왜 늘 나중일까? 왜 결정은 항상 미뤄질까? 사모와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상대를 의식했다. 사모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안에 계산이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계산 안에 있다는 사실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 제일 위험한 거 아세요? 그 말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사모는 미소를 지은 채 커피를 저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의도적이지 않았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사장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리고 사모의 친절이 어디까지 계산된 것인지, 메일함을 뒤지고 일정표를 대조하고 우연히 남겨진 메신저 대화를 캡처했다. 조각난 정보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네.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이 관계는 우연도 감정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설계한 판 위에 자신이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사장을 만났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묻지 않던 질문을 던졌다. 당신 부인 다 알고 있죠? 사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무슨 소리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더 무서운 거 알아요? 사장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다. 그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처음으로 사장이 약해 보였다. 사모의 마지막 한마디가 결정타가 됐다. 사람은요, 자기가 선택한 만큼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소모되는 카드라는 걸. 그리고 그 카드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것도. 그녀는 선택했다. 도망치지 않기로, 침묵하지 않기로, 누군가의 계획 속 부속품으로 남지 않기로. 이 판 내가 끝낼 수도 있겠네. 그 말은 복수가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한 결심이었다. 균열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됐다. 끝을 낸 사람.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회사 창립 기념 파티라는 명목 아래 사람들이 모였고 웃음과 음악이 홀을 채웠다. 아무도 몰랐다. 이 자리가 축하가 아니라 장례식이 될 거라는 걸. 사장은 완벽하다고 믿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다. 아내는 여전히 품이 있었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 균형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보지 못했다. 무대 위에서 사장은 잔을 들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 순간 불륜 여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사장님. 홀 안의 시선이 한 번에 그녀에게 쏠렸다. 축하 자리에서 죄송한데 이 회사가 어떻게 단단해졌는지 저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장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은 그럴 자리가. 아니요. 지금이어야 해요.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이 켜졌다. 녹취 메시지, 일정표, 계약서. 하나씩 화면에 떠올랐다. 사장의 목소리, 사모의 차분한 말투,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용됐는지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전 사랑이라 믿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하지만 전 계획의 일부였더군요. 버려질 카드. 사장은 말을 잃었다. 사모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그녀는 이미 계산했었다. 당신이 다 망친 거야. 사장이 낮게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아니요. 전 그냥 진실을 공개했을 뿐이에요. 그제야 사모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요? 이걸로 당신 인생이 나아질 것 같아요? 불륜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소한 남이 만든 인생은 아니겠죠. 경찰과 감사팀이 들이닥쳤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사장은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고 회사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추락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사모는 마지막까지 우아했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짧게 말했다.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믿어요. 그 말은 거짓도 진실도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걸 잃지 않았다. 지분 일부, 명예에 가면, 그리고 다시 시작할 선택지. 하지만 완벽한 승자는 아니었다. 판을 지배하던 자도 결국 판 위에 있었으니까. 홀을 나서는 불륜 여자는 잠시 멈춰섰다. 누군가 물었다. 후회 없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전 끝냈을 뿐이에요. 망친 사람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죠. 그날 밤 세 사람의 인생은 동시에 끝났고 동시에 시작됐다. 욕망은 위에서 시작됐지만 끝을 낸 건 가장 아래 있던 사람이었다.